안녕하세요. 히어링허브 부산센터 윤동현 청능사입니다.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난청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주파라고 하는 영역에서 난청이 두드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리도 먹먹하니 잘 안 들리고 말소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고주파 영역에서의 난청뿐만 아니라 저주파 영역에서도 난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고주파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과 관련되어 있구나, 또 저주파라고 하는 영역은 소리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조금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저주파 난청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주파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방치된 난청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은 고주파 영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나 보청기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난청을 방치하게 되고, 결국에 고주파 영역에 있던 난청이 저주파 영역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의 초기 증상은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소리조차 잘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이와 중이의 문제입니다. 외이와 중이는 뇌의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전음기관에 해당합니다. 전음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주파에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전음기관의 문제는 중이염이나 고막전공 또는 이경화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드물게 응급으로 분류되는 난청이고, 그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한 난청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난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저주파 난청은 어떤 치료나 호전이 없을 때 결국에 보청기를 아마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고주파 난청에 비해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또 그에 따라 접근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선택하시는 것부터 그리고 사후 관리 피팅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직접 보청기를 끼워 드리고 고객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브랜드나 보청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4가지 반응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소리만 크게 들리지 무슨 말인지는 더 못 알아듣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오티콘 보청기의 귀속형 오운 SI를 추천드립니다. 저하된 저주파의 소리를 증폭을 하게 되면 그 증폭된 저주파 소리가 오히려 말소리 변별을 담당하는 고주파 영역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청각학적 용어로는 상향차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향차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주파와 고주파 소리의 적절한 배분이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귀속형 보청기라고 하는 특성상 귀를 폐쇄시킴으로써 저주파의 일부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저주파의 과도한 증폭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오티콘의 오운 SI 같은 경우 저하된 고주파 영역의 소리도 피드백 없이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아우르는 보청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와이덱스 보청기의 얼루어라는 신제품을 권해드리는데요. 저주파를 이제 증폭을 하다 보면 소리가 울리거나 미세하게 소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소리가 좀 한 발 늦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오픈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와 리시버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귀가 소리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조금 늦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와이덱스 보청기의 경우 이 소리를 처리하는 속도를 0.0005초 이내로 줄여서 사람이 이 소리가 지연되는 것을 거의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음질 자체가 저주파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보다 적절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제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시그니아 보청기의 BCT-IX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저주파 영역을 증폭을 하게 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씹는 소리라든지 이런 나에게서 나는 소리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그니아의 OVP라고 하는 기술은 이런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목소리를 보청기가 감지를 해서 타사 대비 최대 10dB까지 그런 울림과 이질감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의 울림을 호소하신다면 시그니아의 BCT-IX가 보다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건 다 괜찮고 듣는 것도 괜찮고 제 목소리도 울리진 않는데 환경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희 히어링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VSE 가상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청음을 진행할 때 관찰할 수 있는 반응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주파는 소리의 크기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파 영역의 소리를 증폭을 하다 보면 다른 건 괜찮아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경음이 너무 크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폰악의 경우 소음 필터링 기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적은 보청기로도 유명하고, 특히나 그 중에 인피니오 스피어라고 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소음 상황이 아니고 많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소음과 말소리를 분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면 폰악의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 반응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반응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과 저것과 뭐 모두가 불편하다고 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주파 난청 뿐만 아니라 고주파 난청이든 어떤 난청을 가지신 분들이든 청력에 맞는 단 하나의 보청기를 권해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전 그리고 착용하고 나서 검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모든 걸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히어링 허브에서는 청력에 따라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놓쳤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피팅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히어링 허브 부산센터 윤동현 청능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